이번엔 법률 상식 배워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A씨는 한 다세대 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 원에 2년간 임차했습니다. 중개사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지만 실제 부동산 등기부엔 302호로 돼 있었는데요. 결국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을 떼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집의 호수가 잘못돼 생긴 일인데요.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놓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정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런 일 경험하면 진짜 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실제 표시랑 그다음에 등기부상 표시가 서로 달랐던 걸 아무도 확인을 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네. 이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다세대 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현관문에는 303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303호라고 알고 계약도 하고 뭐 전입신고도 하고 또 확정일자도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공부상에는 302호로 기재가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A씨가 임차한 곳은 실제로는 302호가 되는 셈이죠. 이후 등기부상 303호가 공매로 나오자 A씨는 그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회수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자 A씨는 등기부상 302호, 즉 실제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경매 신청을 했지만 자기보다 우선순위로 이미 6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바람에 전혀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 경매는 취하가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이 잘못된 중개를 한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 9,500만 원을 못 받게 됐으니 이를 배상하라라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궁금하네요. 법원은 이제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은 했습니다. 이 공부사항의 기재와 실제 다르게 중개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한 건데요. 다만 임차인인 A씨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중개사의 책임은 40% 정도로 제한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건데 이 중개사의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이게 얼핏 보면은 이 사건에서는 이제 중개사의 책임이 좀 명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을 보면 그 중개사의 책임을 묻는 게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현관문에 303호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뭐 누구나 이걸 303호로 알겠죠. 더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302호와 303호가 서로 현관을 마주보고 있는 집이라서 사실 뭐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 같은 이런 서류만 봐서는 뭐 어느 집이 302호고 어느 집이 303호인지를 특정을 해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건물의 면적, 뭐 이 권리관계 등이 이제 기재가 돼 있을 뿐이지, 뭐 예를 들어서 현관으로 올라가서 뭐 오른쪽이 302호, 뭐 왼쪽이 303호 이런 식으로 어떤 집의 위치가 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결국 건축물 현황도 즉 그 건축 당시의 설계도 같은 것을 구해서 실제 302호와 303호의 위치, 뭐 내부 구조 등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것이 302호고 어느 것이 303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지 비로소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중개사에게 과연 이런 건축물 현황도까지 확인하면서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가 이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 내용에는 중개 대상물의 면적, 용도, 구조 등을 기재하고 필요하면은 중개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그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은 건축물 현황도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중개를 의뢰받은 자는 이걸 교부해서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 B씨는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302호 또는 303호의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B씨가 이런 건축물 현황도까지 확인을 해서 실제 302호와 303호를 비교해봤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설명을 잘못해서 이런 손해가 발생했으니 책임을 져라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네, 중개사뿐만이 아니고 또 공인중개사협회까지도 책임이 있다고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자동차 보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에 가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런 공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들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이 중개사뿐만 아니라 항상 이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도 함께 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